NCS 기반의 병원 서비스 매니저 제 18강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이 전 시간에 환자에게 그러면 나와 있는 진료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했으면은 이번에는 이제 청구 수납하고 영수증 발행하는 거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환자 정보나 기록이 많이 변했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과거 이렇게 수기 차트 쓸 때는 차트를 정리하느라고 직원들이 막 원무과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바쁘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하루 이틀은 차트 정리하는 날을 잡아가지고 일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다 이렇게 전자 차트를 쓰기 때문에 이런 날이 없어졌죠. 그런데 아직도 병원들이 수기 차트와 전자 차트를 의원에서는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 차트도 있으면서 수기 차트도 별도로 보관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그래도 뭐 병원마다 한 달에 한 번 뭐 혹은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날짜나 시간을 정해서 환자들의 차트는 정리하고,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오지 않는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환자들, 뭐 우리가 CRM을 해야 되는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화면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전자차트 안에서 볼 수 없는 것들, 또 이런 그 상담일지 같은 것들이 이제 수기 차트 그 뒤에 붙여놓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 오히려 다른 환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정보, 연락해야 되는 이유, 이 환자가 우리 병원을 왜 오지 않는지 뭐 이런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오히려 얻을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비스 매니저가 많이 활동하는 진료과의 경우에는 어떻다고? 자, 대체로 어떤 데예요? 뭐 2차 병원, 3차 병원보다는 오히려 1차 의료기관인 경우가 제일 많다 그랬죠. 의원이 제일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이 있죠. 자,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진지 않으실 겁니다. 급여 부분은 본인이 일부 부담하죠. 그렇죠? 그리고 일부는 본인이 내고 일부는 공단이 내요. 건강보험공단인 경우가 제일 많죠. 혹은 본인이 전액을 내는 경우가 있죠. 자, 비급여 부분이 바로 전액을 본인이 내는 건데 어떤 거예요? 업무나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진료나 치료를 계속 환자가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상병명을 굳이, 그러니까 병원에서 환자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인데도 계속해서 이 사람이 뭐 어떤 경우가 있어요. 뭐 코를 세워야 된다든지 피부가 어떻다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경우 클리닉 개념이 대체로 여기에 해당되고, 뷰티의 개념이 이 안에 많이 해당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치과 같은 경우에는 심미치료의 경우들이 이 안에 해당되지요.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환자들. 그다음에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서 뭐 턱에 보형물을 조금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예방적 진료, 그다음에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것들은 이미 항목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진료과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시든지 간에 그 병원에서 다 알아요. 우리 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요거는 비보험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죠. 그다음에 보험급여 원리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신의료기술 등, 그래서 요양급여 결정이 아직 안 나온 경우, 이런 것들이 건강보험에 제공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는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급여 항목이라 그러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비급여 항목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인 부담금 우리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근거로 환자들에게 청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의원 100분의 30이다. 65세 이상은 15,000원이 나오면, 15,000원 이하가 나오면
1,500원만 내면 된다. 그쵸? 자, 어렵지 않죠? 이 부분은 이렇게 여러분이 간단하게 머리에 딱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별 가산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산율. 자, 외래 진료의 경우에는 병원의 종류에 따라서 진료비 수가의 차이가 있어요. 자,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경우에도 의원보다는 뭐 대학병원 혹은 뭐 종합요양기관 뭐 이런 데들이 수가 적용을 더 많이 받죠. 그렇죠? 그래서 의료기관 평가 같은 것들을 하고 요즘 뭐 환자 그 서비스 평가도 하고 그래서 간호수가 같은 경우에도 요즘 그 대학병원이라든지 뭐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간호수가까지도 적용을 받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들은 그냥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의원급에 많이 근무를 한다. 의원, 일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그 다음에 뭐 보건소 혹은 보건진료소 뭐 이런 데들이 해당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대체로 환자가 15% 가산율을 받고 진료비에 그 다음에 건보나 산재에서 15% 정도 가산율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병원은 무엇이든지 다 결정이 미리 되어 있어요. 그 대체로 진찰료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 가산할 수 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어떻다 이렇게 아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근무하게 되는 병원의 진료 과목 그다음에 환자가 오는 시간, 여러분이 근무하는 뭐 일시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죠. 자, 야간이나 공휴일 진료 평일이라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그냥 진료 시간이에요. 그쵸? 그런데 토요일은 9시부터 1시까지의 시간이에요. 자, 기본 진찰료의 30%를 가산받을 수 있는데 언제요? 환자가 우리 병원에서 나간 시간이 아니라 환자가 도착한 시간에 행위급여 목록의 퍼센트에 따라서 우리 가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외래 같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앞에서 우리 얘기했죠? 요양기관에 종 1종, 2종, 3종 뭐에 따라 지역 시군하고 읍면단이 다르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총 진료비에 따라서 노인 65세 이상 또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 진찰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 진찰료에다가 외래 관리료에다가 점수, 수가 점수를 합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전산에 다 나옵니다. 다 입원료는 굳이 여러분이 아시지 않아도 되니까 이 부분은 그냥 교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액 산정. 이제 환자한테 청구를 해야 되니까 알아야 되겠죠? 자, 진료비 청액은 어떻다 그랬어요? 급여 비용에다 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거죠. 자, 근데 비급여 비용은 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어떻게 돼요? 본인 부담금하고 그것을 넘어선 비용이 또 있을 거예요. 상한액 초과금 이것들 그리고 전액 본인이 내는 비용 선택진료비 이런 것들 기타 다른 진료비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환자가 내게 되는 거죠. 자, 급여 항목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전체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도 있고 근데 급여 비용 중에는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이 본인 부담금 중에 일부를 본인이 내고 일부는 건강보험 공단이 낸다는 거죠. 자, 비급여는 뭐예요? 건강보험에서 적용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전부 부담해요. 이 비용은 누가 정해요? 병원이 정해요.
그러는데 병원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표준화된 어느 정도 병원마다 그냥 그 진료 상품에 따라서 대체로 그냥 어떤 아웃라인 정도는 정해져 있죠. 이 부분에 비급여는 어떤 것이 있다고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진료나 치료 비용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형수술비 같은 것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겠죠. 자, 봅시다. 이제 여러분이 영수증을 발급을 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이 있고 그 중에서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있고 본인 부담, 공단 부담, 그죠? 이제 그래서 전액 본인이 내는 거, 그다음 선택 진료 이외의 어떤 비용들, 이래서 맨 마지막에 이게 이렇게 합계가 나오는 거죠. 환자들에게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안내하고 청구하면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근무하게 될 병원들의 대체로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많이 쓰는 것들을 소개하는 것이지 특별히 어디가 더 낫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삼성 거, LG 거, CNS 거, 현대정보기술 여기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의사랑 거, 그 비트 것도 많이 쓰고 전능도 많이 쓰죠. 전능 아담스, 지누스 그 두 개가 있죠. LG U 플러스 거를 쓰는 데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병원에 취업을 하게 되든지 간에 그 병원에 이미 전산이 이렇게 다 깔려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예를 이제 이번 시간에는 청구하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납. 그래서 여기 탁 처방전을 누르면 처방전이 딱 나오고 영수증을 딱 클릭을 하면 영수증이 나오고, 그렇죠? 자, 영수증 출력. 환자들이 연말정산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면 이거 딱 누르면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딱 떠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인쇄만 누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청구할 때도. 하나하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의 요 이미지 화면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진료를 신청했고 접수를 했죠. 그리고 진료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진료비를 수납하고 이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 이제 청구가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진료비 수납에서. 그렇죠? 요 앞장에서 보았던 내용으로 이 진료의 내용에서 환자가 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공단이 제공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혹시 처방전이 있다고 하면 처방전을 이때 같이 수납하고 나서 발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환자는 돌아가시게 돼요. 가끔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환자들이 어느 약국으로 가면 돼요? 라고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떤 약국을 지정해 주시지 말고 우리 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최소한 2군데 이상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기 바래요. 예를 들어 우리가 7층에 있는 피부과다라고 하면 저희 건물 2층에 약국이 있고요. 건물 밖에 길 건너시면 또 약국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군데 약국만을 병원에서 지정해서 보내는 것처럼 환자가 느끼지 않도록 이 부분은 여러분도 그렇게 주의를 하시고 여러분이 직원들에게 교육을 할 때도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수납할 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수납 대기 화면에서 이제 환자 이렇게 쭉쭉쭉쭉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환자 일괄 수납할 건지 확인 수납으로 처리할 건지 이런 부분들 주의하시면 돼요. 환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때는 항상 이거 가끔씩 문제가 되는 내용이죠. 동명이인 꼭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세요. 뭘로 확인해요? 그럴 동명이인이 김은정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주민등록 번호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진자 조회. 그래서 환자 보험 유형 변경됐는지 확인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일을 또 해야 되고 아니면 청구한 거 다시 취소하고 새로 또 다시 청구해야 되고 그러면 또 건보에도 또 다시 그 뭐 누락 청구 다시 해야 되고 뭐 정정 청구해야 되고 이러한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처방 내역을 확인할 때는 처방 내역이 누락된 게 있는지, 비급여 항목이나 급여 항목 여부 등 처방료가 빠진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뭐가 하나 빠졌다라고 하게 되는 경우 추가로 그 부분을 입력한 후에 이제 수납을 요청해야 되겠지요. 자, 병원의 규정에 의해서 이건 병원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 그 적용이 뭐 예를 들어 직원 감면 20% 있는 데들도 있고 없는 데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에 보면 감면 항목들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이렇게 뭐 예를 들어 5만 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면 영수증 출력 및 수납을 딱 누르면 그 부분이 다 액수로 이렇게 찍혀서 물론 확인하고 나서 이제 출력 눌러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진료비 그래서 계산 내역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확인 버튼, 수납 버튼을 누르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환자에게는 진료비 얼마입니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오늘 진료비는요, 뭐 오늘 뭐뭐 하신 거는요, 검사비는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두 마디라도 설명을 하신 다음에 수납을 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를 나온 분들은 이미 학교에서 너무너무 꼼꼼하게 교육을 다 받으셨을 거고 간호나 치위생과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들은 여러분이 교과목에서 다 이미 배우셨을 거예요. 보건의료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 병원에 이런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을 병원 서비스 매니저가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료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진료비 수납을 하기 위해서 우리 병원에 이때 전산 창을 띄워놓고 OJT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창이 있지 않느냐? 이거는 그 환자 고유번호 이것은 바로바로 그냥 새로 생성이 됩니다. 자, 환자 이름은 여러분이 여기다 입력을 하는 거고요.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수진자 조회를 해야 됩니다. 수진자 조회는 어디서 합니까?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진료비 수납의 절차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 끝나고 진료 화면으로 넘어가서 뭐 항목별 다 확인하고 완료를 누른 다음에 영수증 출력 버튼을 눌러서 이 나오는 인쇄된 것과 처방전을 환자에게 드리고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진료비 영수증을 주고 받고 하는 것에 대한 태도에 대한 것도 교육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거는 우리 그 물건을 주고 받고 하는 정도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때의 태도 어때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직원들이 환자하고 눈 맞춤 아이 컨택이 안 돼서 불만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영수증하고 처방전을 보통 같이 제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처방전하고 영수증을 앞면에 그 다음에 뒷장에다가 처방전 이렇게 해서 환자에게 각각을 보여주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게 교육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진료가 예약되어 있는 경우 진료 예약을 그냥 구두로만 하고 가는 병원들도 굉장히 많은데 가능하면 진료가 예약되었다고 하는 것을 환자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종이로 된 페이퍼를 준비하셨다가 제공을 하시거나 하시는 것이 좋겠죠. 직원 교육은 이런 순서, 이런 흐름에 의해서 여러분이 교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원 서비스 매니저는 병원의 우리 직원들의 업무를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적 역할이기 때문에 업무를 정말 내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찾아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육의 업무를 담당해야 되고 교육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각 프로세스별 매뉴얼을 여러분이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